37세의 박정민은 거울 앞에 섰는데 그의 눈은 슬프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폭풍우 같은 인생의 깨진 조각들을 찾으려는 듯이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년간 자신과 싸워온 끝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이루지 못한 꿈에 시달린 끝에 그녀는 마침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인정했다. 바로 그녀, 그 여자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고백은 안도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슴에 깊이 칼을 꽂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너무 늦어서 모든 것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인하지만 상처받은 여성인 박정민 씨에게 그 슬픔은 엄청났습니다. 박정민의 인생은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긴 여정이며 빛나는 성공 뒤에는 쓰라린 실패가 따르고 사랑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가장 중요한 측면을 통해 그녀의 인생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가장 큰 슬픔, 그녀 경력에서의 흥망성쇠, 그녀가 끊임없이 추구했던 업적, 그리고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의 고통. 박정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물질적 손실이나 직장 생활의 실패가 아닌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지만 그녀에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긴 사랑하는 사람의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수진. 박정민이 오랫동안 비밀리에 사랑해왔지만 스스로에게도 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수진은 박정민의 인생에 25살 정도의 야심찬 젊은 시절에 등장한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열린 미술전시회에서 만났는데 박정민은 그곳에서 유명 화가의 조수로 일하고 있었다. 길고 빛나는 검은 머리카락과 하늘을 담은 듯한 밝은 눈을 가진 수지는 박정민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림 앞으로 다가가서 이 분놀림에서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문장은 두 사람 사이의 깊은 관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친구에서 소울메이트, 그리고 결국 박정민이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지는 말기 질병을 앓았고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박정민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박정민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수진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감히 물어보지 못했다. 수진이 추운 겨울 아침, 정민아, 나를 위해 행복하게 살아줘. 라는 짧은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때 박정민은 말문을 잃었다. 그녀는 그 순간 울지는 않았지만 가슴에 타오르는 고통은 그녀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꿈에서도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수진의 미소를 꿈에서 본 그녀는 베개가 땀에 젖어 깨어나는 밤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가 없다고 비난했고 사회적 편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것이 박정민의 가장 큰 슬픔이었다. 상실의 슬픔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의 슬픔이기도 했다. 박정민의 작품은 밝은 페이지와 어두운 장이 섞인 두꺼운 책이다. 박정민은 한국의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자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술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열정이 그녀를 몽상적인 맨발의 소녀에서 유명한 예술가, 존경받는 무대 감독, 극작가로 변화시켰습니다. 박정민의 경력 여정은 그녀가 고향을 떠나 서울의 명문 예술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며 공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많은 소규모 연극에서 조감독으로 일하면서 조용히 학습하고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녀에게 큰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28세 때 그녀가 나이트버즈라는 실험극을 연출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연극은 현대 사회에 갇힌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이야기입니다. 혁신적인 무대 연출과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으로 이 연극은 비평가와 관객 모두에게 호평을 받으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박정민은 대형 연극제에서 신인 연출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러한 성공 이후 그녀는 달빛 아래의 속삭임과 무로의 여행과 같은 일련의 다른 연극으로 계속해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예술적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수익도 가져왔으며 박정민의 이름은 한국 국경을 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는 일본, 프랑스, 미국에서 열린 국제 연극제에 초대되었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35세의 나이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정민이 항상 정상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큰 실패는 33세 때 일어났다. 당시 그녀는 Darkness Under the Lights라는 예술 영화를 연출하며 영화계에 진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영화를 통해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산업의 경험 부족과 투자자들의 압력으로 인해 이 영화는 비평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를 야심차지만 서투른 노력이라고 불렀고, 관객들은 그녀가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해 돌아섰습니다. 이 패배로 박정민은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녀는 사람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집 밖으로 나가기조차 힘들었던 날이 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저축을 이 프로젝트에 쏟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자신 앞에 펼쳐진 실패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온 마음을 빛 아래의 어둠에 쏟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정민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2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무대로 돌아와 파이어 인 더 애쉬즈라는 새로운 희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극은 그녀의 고통, 실패, 희망에 대한 자서전이다. 그녀가 글을 쓰는 동안 그녀는 어두운 방에서 혼자 앉아 손이 떨리고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질 때까지 글을 쓴 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해서만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수진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서 눈물이 났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파이어 어몽 더 애쉬스가 공연되자 그녀의 명성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작품 중 가장 사랑받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고 옆줄에 서 있던 박정민은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고 기쁨의 눈물이었고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정민은 단지 명예나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성취는 상이나 칭찬이 아니라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술의 흔적을 남기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에게 큰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박정민이 항상 지향하는 것 중 하나는 관객을 캐릭터와 함께 울고 웃고 생각하게 하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녀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연극 중 하나가 낯선 사람 한 명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녀는 동성애, 상실, 현대사회의 압박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탐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연극은 모두 하나의 이야기이고 각각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려는 그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박정민의 또 다른 목표는 한국 연극 예술을 세계 무대에서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녀는 국제축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외국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다문화 프로젝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업적 중 하나는 연극 무로의 여행이 파리에서 공연되어 많은 유럽 국가를 순회하는 초대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녀에게 이는 개인적인 성공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정민이 항상 추구하는 가장 큰 성취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램프 아래의 어둠이 실패한 후 그녀는 두려움이나 의심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결코 막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실패를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일어날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37세가 된 지금을 돌이켜보면 그녀는 가시밭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해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한다. 사랑과 결혼은 박정민의 인생에서 눈물겨운 한 장이다. 그녀는 직장에서는 강하고 성공적이지만 사랑에는 약한 사람으로 항상 마음과 정신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수지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장 깊은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수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랑을 한 번도 공개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었다. 박정민은 늘 자신과 갈등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마음을 표현하면 두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우정이 깨질 수도 있고 더 나쁜 경우 사회에서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두려움이 그녀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7세가 되어서야 그녀는 마침내 수진이 자신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인정했고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고통스럽게 늦었던 고백이었다. 수진이 죽은 후 박정민은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맞춰 정상적인 삶을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30세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친절한 남자 민호와 결혼했습니다. 민호는 항상 그녀의 경력을 지지하고 그녀에게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 엔지니어입니다. 하지만 박정민은 깊은 마음속으로 그녀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민호의 눈을 볼 때마다 수진의 그림자가 보였다. 두 사람은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결국 우호적으로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당신이 평생 거짓말 속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 당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으세요. 그 말에 그녀는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고통받